안녕하세요. 오늘 주요 합반인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대? 오늘 4주차는 시험 수준에 맞춘다고 그랬죠? 5주차도 시험 수준에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이제 제대로 올라왔는데 평균 69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야지만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백선을 안 다뤘기 때문에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백선을 다루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달라졌는데, 그래서 평균 69점 정도, 난 65점 무조건 넘길 거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69점 정도 나왔어요. 어쨌든 난이도는 약 한 그 20% 내지 30%, 그러니까 30% 정도를 맞췄거든요. 최상급 난이도는. 그래서 이제 난이도 상의 문제가 약 30%, 그러니까 12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하급의 문제로 배치를 했고요. 시험에서 아마 오늘 득점 점수에 5점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점을 더 맞을 겁니다. 오늘 맞은 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내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아직 기간이 있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있는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자료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로 꼭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자료를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것은 이제 그건 포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버리고 아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답을 어디다 잘못했는지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정답은 쉬운 곳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쉬운 곳에 꼭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해설 들어갑니다. 1번 문제예요. 용어의 정의 문제,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건데 옳은 것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단순형에 그 다음에 응용되는 지문들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최근의 경향이죠, 이게. 그럼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해야 되죠. 아니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맞고요. 거래당사자 맞고 매매교환 임대차만 알선한 거 말한다. 틀렸죠? 임대차 권리의 득실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2번입니다. 법인의 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공이죠. 그럼 2번 정답 바로 쳐야 돼요, 그냥. 2번 정답이에요, 바로. 정답 나갔어야 되고요. 아주 잘 내는 질문이죠.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라 하면 이렇게 나오면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한 자.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틀렸습니다. 그럼 4번 질문입니다. 개공이 토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이는 중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컨설팅을 우리 개공은 할 수 있죠. 근데 컨설팅 자체는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점 구분해 놓으시고요. 컨설팅은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중개는 아니다. 근데 이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을 했어요. 중개업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2번 바로 썼어야 되고,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요, 꼭 다시 한번 용어의 정의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사물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죠. 해당하는 것. 그러면 기억은 X라는 거 알아요?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럼 이제 명인망벌 가축 수목이 집단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무허 건물 모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 리을 4번이었습니다. 그리 어려운 점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죠. 이때는 정책심의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미리 거쳐야 돼요.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맞고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부정행위를 응시하던 그 시험을 무효 처리하죠. 그다음에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하기를 종식시킵니다. 이렇게 되고,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도 응시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3번은 시험 합격자 결정공일로부터 몇 달 내 자격증 교부된다? 1개월. 그래서 아주 잘 내고 있고, 체크포인트는 1개월 시도의사.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다른 말로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3번 바로 정답 나갔어야 되고요. 그럼 세부사항 공고거든요. 이건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죠.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 공고하고 홈페이지는 공고해놓게 돼 있고요. 계략상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매년 2월 말이죠.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입니다. 신뢰도 시임이 저하시킨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 금지죠. 그러니까 명단을 모두 통보하게 돼 있고,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이 자를 5년간 위촉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갔습니다. 3번. 꼭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쿠션을 받았는데, 이 4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되죠. 지금 등록 기준을 약간 응용하실지 했는데, 등록 기준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물었어요. OX? X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려라. 틀린 것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똑같은 맥락에서 등록 기준을 물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틀렸죠? 주식회사뿐만 아니고 유한회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법상 주식회사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되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의외로 지금 이 부분을 많이 틀렸어요. 약 40% 정도가 틀렸는데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왜? 등록 기준은 아주 출제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물어봤는데 2번에 정답 배치했죠. 면적 제한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1번은 일단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 2번 지문이에요. 중기업과 컨설팅만 목적으로 했어요. 컨설팅만. 그럼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등록할 수 있다라고 물어봤죠, 지금? 할 수 있죠, 그럼. 그죠? 그러니까 2번 정답 나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3번 집은 아주 잘 내고 있죠.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이중소 금지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아주 잘 내고 있죠, 이거.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등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 지문이에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에요. 외국인이죠, 지금. 그러면 이자는 아포스티 확인을 더 낼 수 있을 뿐이지 결격 미해당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내야 됩니다. 내는데 아포스티 확인을 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내거나 아니면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를 내거나 아포스티 확인을 내도 된다. 제출하지 아니어도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게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등록 기준 시험에서 거의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을 물어보거나 응용된 문제를 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작년에 물어봤던 게 이걸 응용된 지문으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였다. 그러면 상법상 A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등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더 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례형 문제도 우리가 연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 정답 2번이었고요. 틀리신 분은 기운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등록 기준 정리해 주세요.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5번 문제로 갑니다. 좋아요. 결격 사유는 거의 여러분들이 70% 이상이 다 맞춰버리는데 우리 해산 기억하자 그랬죠? 해산으로 등록 취소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적인 자의 결격이 아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부분이 개정됐죠, 지금. 그럼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럼 플러스 2년 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받고 이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낼 거예요, 확실하게. 그럼 알아보시겠죠?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 맞죠? 예, 이게 그래서 선고를 받고 얘는 2년 받았으니까 2년 지나고 다시 2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총 4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짐은 일단 결격이고 리을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는 당연히 결격이고 다음 등록증 대여로 등록 취소 안 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는 원칙 몇 년? 3년이죠.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입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5번이었습니다. 쉽게 골라냈을 거 보이고 해상과 관련해서요. 올해 지금 기다리고 있자고 그랬죠. 이거 길목을 지키자고 그랬는데 기준 미달 등록 취소예요. 결격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준 미달 등록 취소 결격이 아니라는 거 이해 두시고 피특정 후견인 결격 아니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이 아니고 됐죠? 타법 위반하에 벌금 받았거든요. 타법 위반. 형법 위반하에 벌금 받았어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통으로 물어볼 거니까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럼 6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사무소로 넘어왔어요. 좋습니다. 옳은 것 그랬는데 개공은 등록관청 권한기관에 한 개의 사무소만 넣어야 되죠. 1번 바로 정답. 맞았습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 등록관청 내에는 반드시 한 개만 넣어야 돼요. 이건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록관청 안에는 한 개만 둬야 됩니다. 맞고 5개 광고물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연습했어요. 5개 광고물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성명이 나와야 된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그럼 분사무소 5개 광고물 나오면 이거 책임자가 나와야 되죠? 대표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에 개설등록번호 들어가고 있죠? 성명, 소연 등. 그러니까 등록번호, 개설등록번호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이거 사무소 이전 신고했거든요. 그러면 사무소에 명사사항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거? 사항이죠. 그래, 틀렸고. 사무소 이전했거든요.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이거 10일 내 신고하는데, 종전사무소의 간판은 10일 내가 아니죠. 지첩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했거나, 폐업 신고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지첩 철거하는 거예요. 그럼 철거하지 아니한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대집행 나갈 수 있죠. 굳이 따지면 이거 이전 신고해놓고 종전사무소 간판 철거 안 해버리면 업종이라고 그랬죠. 그 밖에 2번, 2번. 예.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5번 지문입니다. 잘 내고 있죠. 이중사무소를 둔 경우에 이거 임취죠. 등록에 취소할 수 있다. 꼭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임취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관련 문제를 묶어서 종합문제 형식으로 일단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1번이었고요. 이제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올해 사무소 이전 출제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사무소는 분사무소하고 이전을 제일 잘 묶고 있는데 이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 정리하고 갑니다. 틀린 것은 모든 걸. 박스형인데 틀린 거죠, 지금. 거꾸로 쓴 걸 조심하자. 그러면 대장기재가 안 된 건물로 사무소 이전했거든요. 그럼 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이거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거지. 주된 사무소 등록증 4번 아니죠. 원본도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고 확인서를 첨부한다. 그래서요. 분사무소 이전했거나 폐업 신고한다, 휴업 신고한다. 모두 신고 확인서지 등록증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우리 서식 문제 연습은 안 합니다. 서식은 어차피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서식 한 문제씩을 지금 최근에 계속 한 문제씩 내고 있는데 중기계약서를 계속 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이런 서식들을 물어봤었는데 이 서식을 물어보면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상식선에서 접근해 본다. 예를 들어서 이전 신고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종전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이전 후 사무소가 있겠죠. 그럼 변경정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고 이전 후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겠죠. 변경 후 소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 접근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찍어버린다. 깔끔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예요. 기억나세요?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안 나요 전혀? 우리 교재에 서식이 없었나? 기본서에? 좋아요. 이 지문 그러면 지금 참고해 두세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낼 때 그 신고서 서식을 보면 일단은 소재지는 변경 후 소재지는 들어가는 거 맞겠죠? 상식선에서 명칭도 바꿀 수 있지. 명칭도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를 한번 묻고 싶었는데 이전 신고서 서식 내용을 직접 물으려다가 요거는 동영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랬고 지문 하나로 지금 정리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프로지오 단지에서 힐스테이트 단지로 옮긴 거야, 사무소를. 그러면 힐스테이트 단지로 가서도 프로지오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명칭을 변경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거를.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 그래서 디귿쯤은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신고서에 종별 표시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종별 표시란 있죠. 법인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인인지 표시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1장 그 정도. 자, 그래서 디귿쯤 맞았고요. 리을이거든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어요. 이전 신고 들어가야 되죠. 이전한 날로부터 등록관청에 들어가요. 며칠 내? 10일 내. 안 하면 백과 이렇게 돼 있고요. 등사를 첨부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별도 이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틀렸죠.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전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맞죠?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관할구역 외로 옮겼을 때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죠. 이때만 서류 송부가 있는데 이때는 등행을 송부한다. 이게 등이 뭐예요? 등록대장. 다음에 등록신청 서류. 행정처분 서류죠. 그럼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가 한다. 그리고 관할구역 외로 옮겼을 때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지 변경 기재교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죠. 그래서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 지속적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동형 문제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니은, 리을 틀린 걸 하겠으니까 니은, 리을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십니다. 아니, 이 8번 문제를 역시 그 사례형 지문에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50%가 틀렸거든요, 지금. 오늘 이 문제를. 자, 보죠. 이게 하였다 연습입니다, 또. 이게.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가 있죠. 이걸 게시를 안 했어요. 등자 보수사고. 사업자 등록증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토로 아닙니까? 그럼 30만 원의 과토를 부과하였다. 맞죠? 하였다. 가능하죠. 다음 2번 지문. 공인인증 개공 B는 그 사무소의 명칭을 희망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하였다. 가능하잖아, 이거. 이건 기출지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인인증 개공도 공인인증사무소로 안 쓰고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희망부동산 중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럼 가능하죠? 맞았어요. 이게. 그럼 3번입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C는 그 사무소의 간판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요. 사무소 간판에다가 지 이름 쓰게 돼 있죠.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야 돼요. 그러면 제재가 백과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틀렸잖아, 이거. 업정이 아니고 백과예요. 그냥 알아봤어야죠. 뭐를 착각했을까? 이게. 자, 그러면 이제 5번 지문은 이게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한 번쯤 구분하자고 그랬죠. 읽으면서 벌금과 과태료, 돈이니까 똑같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확히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벌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 알죠? 자, 그래서 5번을 먼저 봅니다. 그럼 개공이 아닌 이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어요. 그럼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그럼 1-1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지요.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이 벌금이니까. 1년 이하의 징역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벌금을 받을 수 있지요. 이거 이 사건이 있잖아요. 유사 사건이 김포에 사시는 50대 중년 여성이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샀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100만 원 벌금 받았다니까. 사칭이잖아요. 아닌 자가 사칭했는데 1-1 아닙니까? 1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은 내는 거는 예전 문제 유형이고 최근에는 이게 이렇게 나와죠. 이런 경우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내요. 100만 원 벌금이라고 안 내고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지문 연습했어요. 31회 때도 이 지문이 나왔죠. 과태료 사유에다 대고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내는 거예요. 틀렸죠? 근데 이거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하면 맞았죠. 아닌 자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게 함정이었어요. 근데 앞에 정답을 배치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닌 것에 정답 치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래서 3번에 정답 쳐버렸어야 돼요. 이거 5번에 고민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찍더라도 위에 거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찍더라도. 그래야 맞을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긴 어려웠는데 5번에 함정이 있었어요. 그럼 4번 지문 있잖아요. 4번 지문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이에 사무소 간판에다 행정대집행법에 대집행을 하였다. 그러면 철거명령 떴고 등록관청 체크해야 되죠. 그다음 대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대집행을 하였다. 잘했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4번, 5번도 다 맞았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5번을 계속 보셨네. 틀리신 분이 5번에 났었는데 5번에 쓰신 분은 다시 한번 체크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벌금과 과태료를 구분 한 번쯤 하라고 그랬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릴만 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바꿔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30일 때 벌금과 과태료를 바꿔냈으니까 한 번쯤 연습을 해 두시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걸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갖고 체크하면 돼요. 그럼 바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형의 지문. 근데 3번에 답 나갔어야 돼요. 3번은. 이게 명칭 광고 위반했잖아요. 다 100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에 무조건 나갔어요, 답이. 알아봐야 된다. 이거를.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그럼 9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정통, 법인의 겸업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1주차 연습했고, 다시 이제 4주차에 법인의 겸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관상차분 경인데 푸는 요령을 연습했습니다. 중개업 경영이 떴어요. 그러면 개공이 나오면 되죠? 법인은 개공 맞죠? 중개법인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게 어려웠다고요? 손바닥 맞아야 돼, 그럼. 중개법인은 개공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개법인 대상으로 한.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중개법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다른 법인인 개업공사, 개업공사인 법인을 대상으로 한 그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시겠죠? 자, 다음에 2번은 있잖아요. 보세요. 상담이 나왔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부동산이 나와야 된다. 그럼 토지 맞죠? 주택 개발에 관한 상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상담 다 가능합니다. 그럼 토지 최유효 이용에 관한 이용 상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능하고. 다음 토지 분양 대행 아니라는 거 알죠?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낸다. 그러면 토지를 주택용지나 공장용지로 바꿔내도 아니라는 거 알죠? 알아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요거 임대차 관리. 요즘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관리 대행을 임대 관리 또는 임대차 관리 다 같은 표현이에요. 관리 대행을 임대 관리라고 했거나 임대차 관리라고 했거나 관리 대행이라 했다. 그럼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법문의 표현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행자 들어가면 그냥 주상만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리 대행이라 표현하지 않고 임대 관리나 임대차 관리나 이렇게 표현해도 같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을에서 우리가 연습하자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 토지 매매 알선업이죠. 알선업은 반드시 중개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건 중개업이죠. 그럼 법인 중개업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죠. 예. 아, 문제 어려웠네. 리을하고 미음을 함정을 팠네. 이게. 그 다음 이제 기억도 법인 그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디귿만 빠진다는 얘기죠. 그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럼 이게 9번 문제인가요? 9번 문제 그리고 70% 맞히셨는데? 70%가? 9번 문제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정답 2번, 3번은 쓰신 분이 없을 테고 2번. 그래도 3번에 또 이 3번에 12.9%, 13%는 지금 3번을 또 썼는데 3번 쓰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토지 분양 대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틀린 답을 지금 쓰신 분이 골고루 쓰셨네. 3번이 제일 많네. 왜 그랬을까? 자, 다시 한번 꼭 암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겸업, 정통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어요. 제재. 임취로 기억해야 되죠.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
자, 그럼 10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개공갑, 소공사, 을로 연습했어요. 중개보조원을 연습할 가능성이 큰데, 낼 가능성이 큰데, 좋습니다. 어쨌든, 소공사, 을이었습니다. 틀린 선명을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갑은 을을 해고했어요. 그럼 10일 내에 등록관청 신고한다. 알아보셨어요? 고용관계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없죠. 그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그럼 맞고 2번입니다. 을은 중개행위를 했어요. 갑과 함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 이게 체크포인트고요. 3번 을은 등록인장을 분실했어요. 우리 소공은 인장 등록 대상이죠. 그럼 등록인장을 분실했다. 7일 내 병력 들어가야 되죠. 안 하면 자격 정지. 그죠? 맞습니다. 그럼 4번 집은 을의 모든 행위, 이제 알아봤죠? 업무상 행위만 갑의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행위만, 모든 행위가 아니죠. 이것이 안 보이시는 분은 오답노트 만들라겠죠, 이거. 그래서 업무상 행위만 갑의 행위로 간주가 되고요. 따라서 요 규정에 의해서 무과실 성격의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등록 취소나 소공의 업무상 행위로 등록 취소나 업정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5번 질문이에요. 을이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갑이 을에게 계속 업무를 시켰어요, 이거. 그럼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겠다. 등록 취소죠. 그래서 갑의 등록은 취소입니다. 필취죠. 예, 그래서 5번도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대다수 4번 질문 다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가죠. OX 문제.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이 문제, 지금까지가 아니고 오늘 푸신 문제 중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가 됐네요. 왜 그랬을까? 기억 지문이요? 아니,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중기업의 폐업신고서를 낼 때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 같이 낼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낼 때 중기업의 폐업신고서를 역시 낼 수 있죠, 같이. 그럼 서로 송부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송부해 주면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게 그거 아니에요. 기억 지문이. 등록관청은 사업자 등록의 폐업신고서를 받았어요. 등록관청이. 그럼 받으면 지체 관할 세무사에게 송부해 줘야 되잖아요. 정보통신만 송부 포함이죠. 기억 지문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은 지문이에요. 휴업한 중기업에 재개신고 받았어요. 반납받은 등록증 7일이 아니죠. 즉시 반환해야 되죠. 이거 알아봤어요. 즉시. 그러면 재개신고 이거 전자문서로 역시 할 수 있는 거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신고 안 되고요. 그럼 니은 지문 틀렸고 디귿 지문입니다. 자, 여기에 속았나? 우리 휴폐업신고 위반은 백과죠. 근데 6월 초과 무단위업은 임취. 미시사업거금 보전 2, 3, 6. 임취죠. 의무적 등록 취소. 백과가 아니고. 어쨌든 틀렸잖아, 이거. 임취. 업정이라 해도 같은 표현인데, 맞는 말인데, 어쨌든 6월 초과 무단위업은 임취예요. 그러면 OXX였죠. 정답은 3번이었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11번이죠, 이거. 제일 틀린 답을 골고루 쓰셨네 또. 틀린 답이 2번이 가장 많은데 OXO? 이건 2번에 가장 많이 썼다는 건 문제가 있네. 휴폐업에서는 제재도 잘못 씁니다. 꼭 구분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휴폐업 신고 위반은 백과. 근데 6월 초과 무단위업은 의무적 등록 취소. 다시 한번 꼭 정리하세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제재가 갈리는 것들 잠깐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갈까요? 제재가 나뉘는 거. 우리 여기 휴폐업 신고는 했어요. 휴업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휴업 들어갔다. 백과죠. 그러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 6월 초과하는 무단 휴업 해버리면 이때는 임취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전속에도 나뉘는 게 있죠. 전속계약서 사용을 안 했거나 이걸 보관을 안 했어요. 그럼 제재가 업정,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니까 업무정지예요. 근데 전속 시에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럼 이때는 임취죠. 7일 내 공개 안 했거나 비공개 중에 불과 공개했다. 다음에 보증에도 있죠. 보증.
보증을 아예 처음서부터 설정을 안 하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때는 임취죠. 근데 보증을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을 안 했어요. 100만 원 과태료. 구분되세요? 거래계약서에도 있죠. 거래계약서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5년간 안 했거나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요. 그럼 뭐다? 업정. 근데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쓴 거예요. 뭐예요? 임취. 나뉘고 있죠 지금. 구분되세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또 지금 나뉘는 게 뭐가 있냐면 확인 설명에도 있죠. 중개사물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어요. 그러면 500과. 맞아요? 그 다음에 설명서 작성 교부를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업정이죠. 구분되십니까? 제재가 나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암기사항들이 전부 다 끝나가는 건데 이렇게 나뉘는 걸 한꺼번에 묻진 않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묻기 때문에 딱딱 잡아내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암기사항들, 제재를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가십니다. 12번. 이 문제도 지금 의외로 많이 틀렸거든요. 40%가 많이 틀렸는데 40%가. 이것도 왜 그랬을까? 한번 보죠 뭐. 옳은 것 그랬는데 토지의 임대 의뢰인 1개월한 전속. 자, 임대 전속이 나왔죠. 임대 전속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된다? 공시가는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계약기간 1개월로 했어요. 이건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다. 맞죠? 자, 그럼 봅니다. 공사업령상 전속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면 계약기간은 3개월 연장한다. 틀렸죠? 1개월 유효합니다. 틀렸고. 2번. 어른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에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이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7일이에요. 7일. 이게 중개업법 시절에 지체 없이였어요. 근데 공사법에서 7일로 바꿨고요. 근데 공개한 내용의 통지는 문서로 지체 통지해줘야 되죠. 어른에게. 공개한 내용 통지는 지체 없이. 근데 공개는 7일이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이게 과도 틀렸다 이걸 보신 분은 대단한 공력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고 3번 지문은 갑이 전속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우한테 의뢰를 하여 그가 소개한 상황을 이거 위약금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위약금을 을에게 지급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3번 정답이에요. 중개 보수에 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은 아주 시험에 잘 내고 있는 거죠, 이거. 의뢰인 갑이 전속의 유효기간 내에 스발상과 거래했어요. 그럼 중개보수 50%를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50%미 내서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거지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다. 그래 틀렸고 5번 지문은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시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는데 40%가 틀렸다는 이유가 장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4번에 쓰셨네? 틀리신 분이 가장 많이 쓴 답이 4번이 있었는데 4번에 쓰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4번에 쓰신 분은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전속계약에서 아주 기본 예문이거든. 아주 잘 내는 지문이고 32회 때인가? 작년인가? 이게 이제 32인지 3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물어봤어 이거.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누차했던 건데 4번에 답을 쓰면 안 돼요. 여기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어요. 자, 듣고 나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풀 때는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그분이 온다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문제를 볼 때 지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볼 때 이제 그분이 오신 분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요. 4번 지문 같은 거 있죠. 스발상이네? 50%네? 틀렸네.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쭉쭉쭉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은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이게 이제 키워드거든요, 다. 자, 그럼 13번 갑니다. 정보망이에요.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정답 배치했죠. 눈을 의심케 했죠. 이거 어디 장난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쭉쭉쭉 읽어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연습을 했는데 지금 시험장에서는 절대 장난 어디서 쳤을까 고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읽으면 체크하면 되잖아요. 국장, 정보망 설치 운영자 지정할 수 있다. 맞잖아, 그냥. 이루 여지가 없는 거야. 다른 점이 안 읽고 바로 통과해버리는 거, 그냥. 이게. 근데 꼭 읽어보죠, 지금. 그래갖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정을 받고자 한 자는 전국 모든 시군구가 아니죠. 시도가 아니죠. 그래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5 빼기는 3이다. 3번 질문은 개공이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럼 공개했다. 거래가 완성됐거든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7일이 아니에요. 지체 없이 통보다. 이거는 7일짜리는 인자야 전등 소 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없잖아, 이게. 그래서 7일 아니고 이건 지체 없이다. 통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업정. 정보망에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 공개해도 업정. 거래 사실 통보하지 않아도 업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보 관련 사항 위반 개공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4번 집은 알아봤어요. 4번에 답 쓰신 분 있나? 없네. 좋습니다. 한 분도 안 썼어요. 해산으로 지정을 취소한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죠? 알아봤고. 5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 공개했다. 그럼 지정이 반드시 취소된다. OX, X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이제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AND 지정이 취소됐을 거 AND 1-1이에요. 제재입니다. 제재. 그래서 정보 관련 사항 위반 거래정보 사업자는 1-1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바로 정답 배치했고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